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낙폭이 좀 초반에는 좀 커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갈수록 강화되면서 오름세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정세를 갖다 보여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시장도 외부적인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서서히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면서 회복세를 갖다가 한번 꾀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상승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반등도 하고 또 안정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국채 만기 수익률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일단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그러한 어떤 금리 인상 압박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양후에서 일단 별로 거론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은 성장 일변도로 간다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서는 좀 편안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반영돼 나가다 보면은 그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내성이 생기다 보면은 시장은 이제 안정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시장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경험해 보면은 너무 호재도 자주 반영되면은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 오는 것이고, 또 호재도 너무 악재도 너무 지나치게 반영되면은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닥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천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여러분들 잘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셀트론 그룹에 대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셀트론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장세가 조정권에 있는 장세 아니겠습니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장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장세 속에서는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랐다 밀렸다를 반복하는 모습이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핵심적인 세력들은 조용히 있고, 그 중에 일단 일부 세력들이 시세를 붙여서 일단 또 팔아먹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또 좋은 효과적인 이제 수익을 갖다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일단 셀트리온 그룹 이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예전에 일단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셀트리온 그룹을 갖고서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아니면 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언제쯤 일단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바로 레크리노라주라는 이러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단은 실계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허가를 받는 순간 바로 주가가 일단 떨어지면서 이렇게 힘든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과연 저점에 와 있는지, 또는 저점에 왔다면은 사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 시장 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는 시기를 늦춰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은 사실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해 일단 여러분들 실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셀트리온 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램시마 SC가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고, 그 다음에 또 트룩시마, 이것도 일단 점차 캐시카우 역할을 하다가 강화해가면서 일단 좋아지고 있고, 또 호주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초반에 이제 진입하면서 서서히 일단 인기를 갖다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시마 SC는 여러분들 어떤 이제 의약품입니까? 바이오시밀러서 사실상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그죠? 트룩시마는 또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트룩시마는
혈액암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허주마도 일단 여러분들 유방암 위암제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수익을 또 추구해 왔다가 최근 들어서 레키로나주라는 이러한 이제 신약을 갖다가 개발해서 일단 여러분들 국내에 일단 이제 10만 회분을 갖다가 공급하고 있고 또 유럽에도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토가 일단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일단 수출에 일단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존에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이런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은 바이오시밀러를 토대로 해가지고 트룩시마라든지 램시마 S라든지 그 다음에 허주마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움직여 왔다면 지금 신약이라는 것을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내놓고 그것이 매출로 일단 기여한다면 이거는 또 새로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제 관점에서 우리가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는 셀티널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에 일단 먼저 일단 이제 정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지금 이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면은 52%를 차지합니다. 램시마가.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면은 역시 약 한 12% 정도 차지합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데 이 미국 시장에서도 일단 점차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단 이제 아마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트룩시마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20%를 점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 급격하게 트룩시마가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이제 램시마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사실 이 셀티리온은 지난해 매출이 1조 8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7천억이 넘어서서 전년 동기 대비 작년이 88%를 성장하는 모습이고 매출은 64%를 성장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상태 속에서는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자체만 하더라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출이 작년에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48% 신장됐죠. 그 다음에 또 일단 영업이익도 보면은 바로 일단 3,6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330% 이상 이렇게 급증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적이 매년 이렇게 좋아진다면 그만큼 일단 이제 성장세가 계속해서 강화된다는 뜻이고 이러한 성장세가 좋아진다는 것은 바로 일단 주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매년 뭐 몇십 프로씩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간다면 이거는 상당히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수익성과 성장성,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안정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제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이다. 뭐 물론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제 회계상의 어떤 처리 문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특별한 노력 없이 라벨만 붙여가지고 일단 이제 셀트리온에다 넘기고 그래서 매출을 잡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 회계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 이익 전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펀더멘탈 상으로 우리가 드러난 것만 보면은 나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레키노라주라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 코로나 이제 19에 대한 이제 치료제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치료제도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일단 발표를 할 때 사실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단 치료제로서 사용하라 이런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컸다고 봐야겠죠. 기대감은 컸었는데 셀트리온 그룹에서 일단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일단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놨기 때문에 기대감은 컸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이제 판단은 바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단 적용하라 이런 이야기가 떨어졌다 보니까 실망감이 컸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시각적 허가 이후에 일단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치료제로서 1호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주가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역시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한적인 사용 허가, 이것이 이제 지금 기대감을 갖다가 일단 무산시킨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에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최근에 일단 이제 EMA, 유럽 일단 이제 의약품제 정의적으로 우리나라의 식약처 같은 것인데, 여기에 이제 레퀴나주 일단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세트론 그룹의 일단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성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일단 이제 붙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대체가 앞으로 얼마나 일단 이제 많이 팔릴 것인가, 이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일단 10만 회분을 갖다가 일단 이제 공급했다는 말이죠, 그죠? 정부가 사가지고 긴급 재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가지고 뭐 치료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가 사 들여가지고 일단 무상으로 일단 치료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단 유럽에서 이것이 성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출의 중요한 제 관건이 되겠죠, 그죠? 수출이 되겠죠, 그죠? 수출이 되면 유럽만 수입을 하겠습니까? 유럽이 일단 확인됐으면 미국도 일단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성인 단계로 일단 점차 가고 있는 상태인데, 성인이 많이 떨어진다면 미국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이런 큰 시장에 일단 이제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에 또다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일단 여러분들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요, 그죠? 만약 이것이 이제 확인되면은 일본어도 수출이 가능하고 유럽에도 수출이 가능하고 미국도 수출이 가능하고, 이제 시장은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효과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진자 수가 많은 만큼 바로 치료 적용에 일단 많이 사용될 것이고, 많이 사용되면은 그만큼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수출이 늘어나면은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매출이 나면 이익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의 일봉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가 일단 이렇게 이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 요만큼 떨어졌다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파동상으로 본다면 조정 파동을 보면은 여기가 A파가 되는 겁니다. 조정 파동은 여러분들 몇 파동으로 구성되느냐면 세 파동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충격 파동은 1, 2, 3, 4, 5파동으로 구성됩니다. 5파동으로 구성되죠, 그죠? 그래서 조정 파동은 A, B, C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죠? 요것이 바로 일단 이제 조정 파동이고, 이것이 충격 파동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충격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충격 파동이 5파동으로 구성되면은 조정 파동은 A, B, C로 일단 이렇게 반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빠지는 것이 조정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등할 때도 조정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 볼륨을 갖다가 너무 넘치면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니까 딱 맞춰야 되는 것듯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조정인 것이지, 조절이라는 것이지, 이게 일단 무조건 떨어져야 조정이라는, 우리는 잘못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일단 1, 2, 3, 4, 5로 이렇게 가는 것이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5파동으로 무조건 구성되면은 충격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3파동으로 구성되면은 일단 조정 파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5파동 아래로 일단 이제 구성됐으니까 충격 파동이고, 위로 일단 이제 반등하니까 바로 ABC 파동으로 구성되니까 3파동으로 구성되니까 조정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어쨌든 뭐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조정 사실상 이렇게 충격 파동이나 이런 걸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 정확성은 없는 겁니다. 다만 엘리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조정 파동은 신뢰할 만해요, 그죠? 그래서 조정 파동을 거치는데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A파가 온 것이고, B파 반등이 온 것이고, C 파동이 여기에 일단 구성이 돼가는 과정에 있다는 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C 파동 구성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하방 경직성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방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바닥만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일단 이것이 위로 일단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주가가 C 파동에서 바닥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확인되려면은 바로 일단 힌지 상태에서 들어올렸다가 한번 꺾었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본다면은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내려오면서 그 수축이 되면서 수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았을 때 그때가 전환점이 되겠죠. 그 바닥을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은 좀 더 필요하지만은 지금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바닥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성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지난해 좋아졌고 올해도 계속해서 이익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진다면은 올해도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내년에도 더 좋아지면 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지금의 주가는 현실을 갖다가 감안해서 일단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나빠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은 충분히 또 떨어졌고 미리 사전에 조정을 받아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또 굳히고 시장이 불안해도 더 이상 빠지질 않고 내성을 지니고 있다.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일단 이제 반발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발 매수가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여기서 버티지 못합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내리꽂고 하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매도세도 많지만은 받아올리는 매수세도 역시 만만치가 않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일단 위에서 보면 맨 위가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그죠? 기관도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또 외국인도 일단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팔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만약 이들이 또 살아 들어온다면은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셀트리온의 일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주봉을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분석할 때 우리는 주식 투자는 확률입니다. 확률이죠, 그죠? 이 확률로서 일단 주가 분석을 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률을 갖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주봉을 보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동그랗게 친 부분은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주가는 그 밑으로 들어갔죠, 그죠?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으로 꺾여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니까 주봉상으로 요만큼 반등이라도 옵니다. 적든 커든 간에 일단 반등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 이하로 살짝 내려왔다가 이후에 이렇게 급등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도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 밑으로 쳐졌습니다. 밴드 이하로 내려오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밴드 이하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지금도 밴드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그는 올라가야 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시장의 여건이 이제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뭐 상승 전환이 일단 좀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주식을 벌써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를 들면은 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한선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상태에 있는데 주가가 일단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한선이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밴드 하한선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은 하한선이 여기에 있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될 확률이 4.56%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올릴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95.4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들어올릴 확률이 95.44%입니다. 이거는 하락 기조에도 마찬가지고 상승 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짧게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으로 들어와서 올라갈 확률이 95.44%이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실상 바닥을 치고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쩌면은 일단 미국 시장만 조금만 좀 개선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갖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가 그동안 이제 밀려서
A파, B파, C파 등이 나왔다가 볼린저밴드 하한스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서서히 상승 국면으로 갈 그런 여건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좋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 여건이 너무나도 여의치 않고 이게 어쩌면 있지 않습니까? 제약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홀로 독야청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독야청청이 아니라 독야적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빨간색이 상승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받아내는 매수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끌고 가려면은 시장의 눈치를 좀 봐야 되죠.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그때 일단 이것을 갖다가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수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개인 투자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과정 속은 매우 중요한 시기고 바닥을 확인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셀트론 헬스케어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뭐 비슷합니다, 사실. 셀트론 헬스케어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에 볼린저밴드 하한스 밑으로 들어왔죠. 차트가 보이면 여러분들 잘 보시고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면은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95.44의 반등 확률이 생기죠. 그죠? 또 여기도 보면 볼린저밴드 하한스 밑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러다가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또 볼린저밴드 상한선 위로 올라오니까 95.44의 반락 확률이 생기는 것이고 뭐 이런 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일봉도 물론 맞아요. 또 해석은 똑같아요. 주봉이든 일봉이든 이런 이제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파동을 보면은 여기가 A파예요. 그죠? 여기가 B파고 여기가 바로 C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 C파동이 저점에서 일단 하방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닥을 갖다 확인하는 볼린저밴드가 수축이 덜 돼 있죠. 그죠? 덜 돼 있다는 것은 좀 더 등락 혼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갖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세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주가는 이제 더 이상 빠질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친 후에 볼린저밴드로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축 다음에 볼린저밴드 특성은 확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확장이 나올 때 방향을 갖는 겁니다. 이러한 수축 상태를 갖다가 거치고 나서 이러한 이제 스태틱 상태를 거치고 나서 일단 그 다음에 확장할 때 이 벌저 상태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밑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벌저 상태는. 그때 일단 여러분들 이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갖다가 넘어서는 순간이 나오면은 위로 방향을 잡고서 벌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일단 급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일단 당분간 등락 혼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시장의 눈치를 봐야죠. 그죠? 이런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셀트론 헬스케어 주봉을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볼린저밴드 하한선 밑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들어왔다가 일단 반등을 약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똑같습니다. 그죠? 볼린저밴드 하한선 이하로 진입에 따라서 반등 이제 확률이 95.44%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눈치를 갖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등락 혼조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방향을 갖게 됩니다. 셀트론도 그렇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 방향을 가질 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으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방향은 바로 하방이 아니라 윗방향으로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셀트론 그렇지는 아시다시피 지수가 떨어질 때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수가 떨어지기 이전에는 주가가 빠져왔던 상태예요. 그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좀 등락 혼조는 좀 거칠 수가 있어요. 그걸 거쳤다가 가야 되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이 종목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요. 네. 분할 매수 관점도 좋습니다. 없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서정진 회장이 이번 주 총회에서 일단 물러납니다. 그 자제분을 갖다 거기다 일단 또 등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제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서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불만스러웠던 그런 회계 처리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투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재무회계 처리상에 있어서 많이 일단들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모든 자료들이 많이 명백하게 노출이 된 상태예요.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노출이 됐다는 것은 투명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투명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일단 것이 좀 클린하게 회계장부를 갖다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들로부터 불만을 갖는 투자들부터 이제는 조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정상화로 일단 가는 그런 과정 단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런 말에 대해서도 뭐 무슨 소리냐? 못 믿어. 너무 약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셀트론그룹이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드러난 일단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좀 현재의 어떤 정황들을 갖다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트론그룹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갖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사해 볼 수 있는데 이 3월 주총에서 합병을 갖다가 관한 논의가 일단 이제 있을 겁니다. 주총은 여러분들 주로 여러분들 이 3월에 일단 집중되어 있습니다. 3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당이 이제 확정되면은 계좌로 일단 배당이 3월달 후반쯤 되면은 들어올 겁니다.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들어올 겁니다. 그 작년 연말까지 갖고 있었던 분들은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죠? 셀트론그룹도 배당을 갖다 받게 되는 겁니다. 주식 배당을 갖다가 일단 주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합병을 갖다가 하는 것이 논의가 되면 셀트론그룹 있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이 셀트론 헬스케어라는 홀딩스라는 회사를 갖다가 설립을 갖다가 해가지고 합병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합병 시에는 이제 문제의 헬스케어 의존도를 갖다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 해소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주총을 통해서 서 회장이 일단 물러나고 이러한 이제 뭔가 회사의 어떤 이제 이 회계 장부 처리에 대해서 투명화를 갖다가 일단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상황이 전개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셀트론 헬스케어든 셀트론 제약이든 이런 쪽에 수혜주로 일단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지난번에 연말에 한번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 버렸고 지금 다시 일단 요 내용을 제가 처음으로 거론하는데 요게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총에서 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총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논의합니까? 여러 가지 뭐 이사 등록도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주총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부연점해서 드리는 건데 주총을 하면 일단 수권 자본금을 일단 늘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수권 자본금을 늘린단 말이죠. 수권 자본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자본금을 갖다가 더 정액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죠? 왜 늘리느냐? 왜 늘리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퀘스천 마크를 갖다 우리가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바로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사업 목적에 무엇이 추가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사업 목적에 무엇이 추가되는지. 그 사업 목적에 추가될 부분을 갖다가 반도체를 일단 뭐 반도체 분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친환경 쪽에서 일단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일단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고체를 갖다가 뭐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수권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본금을 늘리려고 하는데 바로 일단 여러분들 그 사업의 방향을 갖다 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래 성장 사업, 앞으로 돈이 되는 사업, 시장 미래의 어떤 중심이 되는 산업 그런 것들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 쪽으로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 진입을 하고자 해서 수권 자본을 늘린다면은 우리 그 점들은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포스코가 잘 나가는데 왜 저럴까요? 포스코는 철강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금은 철강 회사라고만 볼 수 없어요. 이제는 일단 여러분들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2차 전지, 수소차 이런 쪽으로 일단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미래 성장으로 일단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 포스코 그룹이 안정감을 갖다 갖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 주가가 지금 이제 안정화되잖아요. 그죠?
만약 철강 사업만 계속해왔다면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성장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을까요? 경쟁사들 많이 생기는데 지금 이 굴뚝 산업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현대차 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이제 현대차가 모빌리티 쪽으로 일단 사업 방향을 일단 바꾸고 그렇죠. 전기차 쪽으로 가고 이런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가면서 일단 친환경 쪽으로 일단 바닥을 잡아가니까 주가가 지난번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LG그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갖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뭐가 시가총액 지금 상위에 올라 있습니까? 반도체는 뭐 부동의 에이스들이고 그 바로 밑에서 일단 자꾸 바뀝니다. 3위가. 지금은 여러분 시가총액에 뭐가 올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가총액 3위가 뭐죠? 시가총액 3위가 여러분들 무슨 종목입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LG화학이잖아요. 그죠? LG화학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LG화학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시가총액 상위, 저 하위권에 있었잖아요. 저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자꾸 올라가지고 3위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가 있다가 떨어지고 이 3위 자리 갖다가 계속해서 2위 자리까지 일단 다툼이 11년 동안에 계속 바뀝니다. 현대포스코가 있다가 현대차가 있다가 그다음에 지금 LG화학도 있다가 네이버도 있다가 뭐 난리 굿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가 일단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이 LG화학은 무슨 종목입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친환경주 아닙니까? 배터리.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전기차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단 이제 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갖다가 하게 되면 산업이나 시장이나 형성되면은 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라는 시장이 이제 생성됩니다. 친환경 쪽에서 그죠?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막 생겨나게 되죠, 그죠? 근데 돈이 될 것 같다 싶으니까 그야말로 일단 진입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경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생과 사가 갈라지는 거죠, 그죠? 생과 사가 일단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는 기업들은 안 되는 것이고 사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사업이 일단 활발화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막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망하고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네이버하고 바로 카카오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부터 주가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경쟁이 치열하고 그게 도태되면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전기차에서 일단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전기차는 이제 그렇게 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겁니다. 그 테슬라보다 차체를 잘 만드는 회사들은 현대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토요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의 일단 메이커들 이런 것이 되겠죠. 토요타는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실패작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가는데 하이브리드 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보조금 안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방향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오닉 5를 내놓고 유럽에도 내놨더니 잘 그냥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놓으니까 1년 연간 일단 여러분들 목표를 갖다 훨씬 넘어서 버리고 이런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자동차 업계에 대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혁신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슈페터의 그런 파괴는 곧 창조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자동차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친환경이 바로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삼성 S타이가 어디 뭐 일단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있었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뒷페이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들 첫 페이지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시가총액 6위, 7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일단 배터리 사업을 하니까 하니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바뀌는 거죠. 배터리는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덤빌수록, 늘어날수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배터리 회사들은 있지 않습니까? 쾌재를 부릅니다.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배터리 주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배터리 일단 공급 부재가 생길 수 있다 하다 보니까 난리고 SK하고 LG하고 지금 싸우는데 그것도 일단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일단 거기에 컨트롤 해줘야 될 입장이고, 그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공급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제 연산들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다가 그런 쪽으로 일단 나간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변화가 일단 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일단 이제 이
합병권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번 총에서 일단 거론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것은 EMA 유럽에서 일단 이제 의약청에서 일단 이제 허가가 난다면 검토 약 한 2개월 뒤에 조금 허가가 됩니다.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개월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상반기 내에 잘하면은 이 허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허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떨어진다면은 일단은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처음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차원에서 일단 지금 이제 이 회사는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램시마, 그 다음에 트룩시마, 그 다음에 허주마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것으로 탈피하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약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단 엄청난 일단 수요자가 몰려 있는 상태에 있고 거기에만 허가가 된다면은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가치를 갖다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50만에서 300만 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역시 10만 명의 일단 해본을 갖다가 일단 공급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 전체 총 합해서 150에서 300만. 우리나라에서는 약 40만 원에 일단 한 해본당 공급하는 걸 알고 있어요, 원가로. 근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일단 내려왔냐면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 해본당. 200만 원이 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 200만 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만약에 일단 수출 가격이 100만 원을 갖다가 환산하게 될 경우는 1조 5천에서 3조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을 환산할 경우는. 저렴하게 환산할 경우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셀트론그룹에서 일단 여러분들 1조 5천에서 3조 원 정도가 매출로 일단 더해진다면은 주가는 일단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여기에 무슨 뭐 회계장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만약에 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허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서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은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라도 고려한다면은 이건 있지 않습니까?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셀트론이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전체 매출이 아까 얼마 나온다 그랬습니까? 1조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일단 여러분들 1조 5천에서 1조 3조 원 정도가 일단 배로 일단 추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현 수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허가가 떨어지는지 유럽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매출의 2배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셀트론 그룹주를 갖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을 갖다 환산할 경우에는 미국처럼 3조 2천억에서 6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계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expectation이죠. 미래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대로 꼭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고지고대로 일단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대신에 일단 여러분들 허가가 났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일단 그런 것이고 미국도 지금 이제 임상 과정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미국은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일단 이제 만약에 여기서 미국도 만약에 FDA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은 매출은 일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급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번 지수가 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셀트론 그룹들을 갖다가 일단 그냥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뭐든 지금은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준비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준비 없이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저게 뭐죠? 저 올라가지? 뒤따라서 일단 매수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의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좀 구체화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공략에 들어간다면은 계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을 가지면 우리가 단번에 잠깐 붙고 나오는 게 아니고 쭉 가져가서 일단 수익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준비를 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제시해 드린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단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단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일단 여러분들 주가 전개 상황 갖다 잘 한번 보고 미국 시장에서 일단 금리 문제로 해서 요동을 좀 더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확인만 되면은 서서히 이제 사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제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충분히 빠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죠? 드러난 재료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까지 일단 실적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주가는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격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에서 보니까 뭐 고평가돼 가지고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일단 여러분들 장난치는 거고 골드만삭스 지난번에 일단 그것은 8만 원까지 내려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단 여러분들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재료가 아니에요, 사실. 분석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셀트론 그룹은 차근차근 우리가 매입을 갖다 해 나가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번 다음 주 일단 바닥을 또 확인하는 과정을 좀 더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전부 일단 이익이 이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존에 일단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경영 성과도 일단 이제 좋고. 그래서 일단 이어서 일단 발생할 레큐나즈 일단 이것도 고려해서 일단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하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시장 불안을 엮어내서 29만 원 전후에서 일단 이제 분할 매수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셀트론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셀트론 헬스케어도 일단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럽에서 일단 허가가 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불안한 시장에서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별 일단 대응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상승의 연속성이 이제 부재합니다. 변동성을 갖다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타를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 일단 전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고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 연속성이 부재하고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선택한 이렇게 되는 걸 잡아라 이거예요. 언제 잡느냐? 이럴 때 잡아야 겠죠, 이럴 때 들어올리면은 팔아라는 얘기예요, 팔아라. 매수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죠? 매수 타임이 좋으면 손절이 없다. 제 철학입니다, 이거. 매수 타임에 이런 데서 잡으니까 손절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팔기가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죠? 매수 타임이 좋으면은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기서 팔아도 되고, 뭐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매수 타임이 나오면은 팔 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수 타임이 좋지 않으면은 매도 타임 한 점밖에 없어요. 손절매는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가 어렵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히트앤드런 전략이 필요하다. 변동성이 큰 종목군, 좋은 어떤 건 쓰냐면 정치권 관련주가 있겠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있고 스마트 스터디 관련주가 있고 쿠팡 관련주가 있고 히토리 관련주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변동성이 큰 거예요, 지금. 순간적인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테마군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대표성을 갖는 종목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강세시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과도한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너무 그냥 끝까지 다 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전체가 안 좋으니까 지금 IT 안 좋죠, 또 제약주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일단 뭐 친환경주 안 좋죠,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전부 이제 투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세를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또 일단 떨어뜨리면 또 사가지고 또 붙여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이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 역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살아요, 바닥에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올라갈 때 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 남성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변동성의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저점만 진입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상승과 약세 구간 가림없이 그냥 단타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세력이 갖고 노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팔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 하나만 한 100가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약세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말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차트가 어때요? 그냥 쉴 틈 없이 그냥 올랐다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반복을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막 올랐다가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계속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단 여러분들 일교차가 있지 않습니까? 10몇 %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저도 일단 여러분들께 이때 한번 저점에 사가지고 반짝을 한번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그쯤에는 안 팔았지만은 이런 식의 일단 여러분들 조목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잘 보시면 특징은 이 스토캐 지표가 일단 여러분들 봅니다. 스토캐 지표 저점을 칠 때 주가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야, 한수장. 무슨 소리야? 스토캐 지표는 맨날 그냥 올라가 나서 사면은 주가는 한참 올라가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후행성이니까. 그렇잖아요. 후행성이니까. 근데 후행성이라고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세요. 이때 일단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지표가 240분봉이면은 240분봉 지표를 갖다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은 자, 일단은 240분 중에 240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20분을 갖다가 먼저 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돌겠습니까? 150분이 돌고, 그 다음에 180분 돌고, 200분 돌고, 그 다음에 240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분석할 때 이 지표 하나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을 잡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240분을 보면 주가가 입이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늦어요. 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털기 전에 미리 파악하는 방법을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40분 전에 일단 여러분들 120분 돌아가는 걸 이제 먼저 보고 있다가 아, 이제 뭐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150분 보니까 이제 바닥을 오다가 더 덜어놓네. 그리고 180분 보니까 돌아서네. 아,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제 190분, 200분 이렇게 착착 넣어보니까 아, 이게 돌아서네. 그럼 240분 이제 당장 돌아서겠구나.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죠? 그 사놓으면 이제 240분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 튀잖아요. 그죠? 왜 240이 돌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일단 튀는 걸 보고 팔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을 갖다 보고 그 변동성과 같이 움직이는 요 지표, 스토캐 지표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고 그러면 그 스토캐 지표에 일단 만약 60분을 봤다면은 30분 도는 걸 먼저 보고 40분 돌아가고 50분 돌아가고 이 과정을 보라는 얘기예요. 보면서 40분 돌아갈 때 50분 돌아갈 때 살아요, 미리. 60분 돌기 전에. 그러면 주가 오르가기 전에 사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뭐 떨어지면 올라가는 주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한 변동성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네트는 아시다시피 무슨 종목이죠? 한네트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이 핫한 테마의 급등후의 급발락, 단타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것이고, 급등주가 급락하면 재반등하는 것이고, 세력이 한 번에 이탈하지 못해서 되돌림을 갖다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단타가 가능한 겁니다. 그 디테일 화폐 관련주는 최근에 중심이니까 이 단타도 좋다, 탄력도 좋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60분봉입니다, 그죠? 60분 보면 이게 이제 지표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돌아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돌아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폭들이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 단타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타라는데 여러분들 맨날 그냥 올라가는 걸 따라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단타로 들어가는데 올라가는 걸 따라서 하다가 쭉 떨어져 버리니까 손실을 보고 아침에 이렇게 쫙 올랐다가 그 캔들 자체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럴 때 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진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돌면서 일단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돌기 전에 일단 뭐가 돌아간다고 해서 60분 전에 30분 먼저 돌고 40분 돌고 50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60분 돌 차례가 되면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미리 사전에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기 전에 한 4, 50분이 먼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먼저 사놓는 거예요, 그죠? 사고 나서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표가 똑같이 여러분께 주어진 거예요, 그죠?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급등했을 때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고 습관적으로 빨간 색깔이 보여야 일단 사야 된단 말이죠.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주가는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바로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수익을 갖다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파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일단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만 잘 여러분들 선택해서 사면은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꽤나 짭짤합니다. 5% 10%막 가볍게 나옵니다. 어제 같은 건 삼성 출판사 같은 것도 일단 찬스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찬스가 되고. 뭐 일단 한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KCD라든지 이런 것도 찬스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일단 생겨납니다. 삼성 출판사 같은 건 이제 스마트스테이 18.5% 이대주주죠. 그죠? 그 상태 이 흐름을 갖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C 파동이 이제 전개되는 상태인데 이것도 일단 보면은 60분상 이런 기회를 갖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도 일단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돌아간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미리 알죠. 그죠? 근데 급등해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그저께고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게 돌 것을 갖다 미리 일단 알려줍니다. 미리.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일단 60분봉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60분 봉상. 60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0분 봉이. 이렇게 스토캐 지표를 하면,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주가도 일단 이제 60분 돌고 나서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돌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뒤늦게 사는 거죠. 그러면 뒤늦게 따라 샀다가 물리는 수가 생기니까 60분 전에 여러분들 30분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40분이 돌고 50분이 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0분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분, 60, 40분, 60분을 돌아가는 과정을 먼저 보라. 이거.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는데 4, 50분이 돌아가면은 그 다음 차례는 60분이 돌 것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주가가 반드시 빠지면 올라오는 걸 사야 되는 거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있는 것이 빠지면 살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60분이 돌아서야만이 사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늦어요. 주가는 이미 튀고 있는데 사다 보면 하다가 자꾸 고점에 따라 사니까 또 떨어져서 물려버리잖아요. 그죠? 그 단타를 하더라도 이런 어떤 것이 여러분들 좀 더 정교하게 일단 파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맨날 뒷북이나 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타도 기술이에요. 확률이고 기술입니다. 평만 지표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은 그야말로 일단 금쪽 같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 스토캐 지표에 관한 어떤 여러분들 분석법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스토캐 지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하니까 일단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오를 때 따라 사고 빨간색만 보면 따라 사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데서 공부를 갖다가 확실히 한번 해볼 수 있을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상 아트로 오십시오. 오시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일단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좋은 이제 여러분들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단타를 갖다 여러분들 만약에 해보실 분들이 있다면은 한수한번 오십시오. 오시면은 제가 일단 단타를 갖다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어요. 그 단타할 대상이 뭐라 그랬죠? 단타할 대상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죠? 단타할 대상은 바로 일단 정치권 관련도 대상이 됩니다. 정치권은 일단 인기도에 따라서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도 일단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터디도 일단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쿠팡 같은 관련도 될 수 있고, 쿠팡은 이제 11일날 상장하잖아요. 그죠? 히토류, 중국과 미국이 맞대응을 갖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일단 단타 대상이 나올 수 있고,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일단 단타 대상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은 팔아야 되는 거지. 왜 그걸 갖다 사러 들어갑니까? 뒤따라서. 요즘은 시세가 이제 양봉이 딱 나왔다가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게 양봉이면 또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게 음봉으로 또 변하는 수가 많은데 이걸 갖다 이렇게 따라서 양봉을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꾸 단타를 하는데 자꾸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좌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 팔아라 이거죠. 이 올라가기 전에 일단 사야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물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일단 뭐 단타를 한답시고 하다가 물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린 분들은 전부 이렇게 캔들상 이런 데서 자꾸 물려요. 그리고 주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세력들이 끌어올려서 팔아버리니까 그쯤에서 내만 덜렁 그냥 사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주가 상승에 세력들이 쭉 끌어주고 개인들이 따라오라고 일단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유도에 내가 휘말려가지고 일단 주가 상승에 돈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세력들이 확 팔아버리니까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있지 않습니까?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걱정하면서 일단 거기에 내가 무덤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갖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당연히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매매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비정상적인 장세입니다. 정상적인 장세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정상적인 장세로 돌아가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갖다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그런 투자를 해나가야 되죠. 그때 일단 정상적으로 갈 때는 나중에 다시 반도체 같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친환경 관련해서 올라갑니다. 반도체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릴 시간은 없는데 그죠? 반도체를 업한 게 최고잖아요. 그죠?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쇼트지 상태잖아요. 그죠? 조정하고 또 올라갈 거예요. 그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죠. 셀트는 것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주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주 끝났다? 천만의 말입니다. 아닙니다. 1997년이죠. IMF 때 바로 일단 이 삼성전자가 6, 7만 원에 있었습니다. 올라가니까 6, 7만 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고가입니다. 고가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저걸 어떻게 사지?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조정받더니 또 올라갑니다. 또 한 2, 3개월 조정받더니 또 올라갑니다. 계속 그렇게 성장 1번도의 주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친환경주가 지금 이제 좀 고통이 심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주 역시 조정을 적당하게 받고 또 갑니다. 여러분들. 왜? 미래 성장 사람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내연기관 차량을 갖다가 전기차 이런 것들이 대체해 나갈 그런 과정이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쪽으로 갖다 밀어 나갑니다. 이 친환경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서 정책적으로 방향 잡아가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은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부립니다. 페널티를 부리다 보면 이제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쪽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인 미래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슌페터가 이야기했듯이 파괴는 곧 창조다. 내연기관 차량을 파괴하고 바로 일단 여러분들 전기차가 그 자리를 갖다 점령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일 때 오늘 테슬라가 최고의 부자로 한순간에 그냥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정을 받고 나면 또 갈 거예요. 그죠? 가는데 좀 여유 있게 보고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식이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일단 여러분들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